이튿날 아침 식사 시간에 페르난다는 간밤에 잠도 자지 않고 불평을 뿜어내느라 지쳤는지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아우렐리아노 세군도가 계란 반숙을 하나 먹었으면 좋겠다고 물어왔을 때 그녀는 계란은 지난주에 바닥이 났다고 말하는 대신 남자들이란 손도 까닥하지 않고 있다가 식탁에 앉아서 종달새의 간을 먹을 수 없느냐고 묻는 파렴치한 태도를 보이는데 명수라고 신경질을 부렸다. 아우렐리아노 세군도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아이들과 함께 백과사전을 뒤적이고 있었다. 그러자 페르난다가 매매의 방을 청소한다는 구실로 들어와 남편을 흘겨보면서 철부지 어린애들을 데리고 백과사전에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의 사진이 실려 있다는 따위에 허튼 소리나 하고 있는 꼴이 가관이라고 비꼬았다. 오후가 되어 아이들이 낮잠을 자게 되자 아우렐리아노 세군도는 발코니에 앉아 조용히 쉬려고 했다. 그러나 페르난다가 다시 그의 곁에 나타나 새파리가 나는 소리를 내며 바가지를 긁었다. 먹을 것이라고는 돌멩이밖에 남지 않은 처지에 페르시아의 왕처럼 죽치고 앉아서 비구경이나 하고 있는 인간이란 게으른 주정꾼이나 다를 바 없으며 솜방망이처럼 무능하기 짝 없어 여자한테 빌부터 사는 쓸개 빠진 남자인데다 자기 아내가 고래 이야기 따위에 귀 기울이며 재미있어할 요나의 아내 같은 여자인 줄 착하고 있냐고 보다고 쫑알거렸다. 아우렐리아노 세군도는 2시간이 넘도록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녀의 잔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러나 오후 늦게 머릿속이 지끈거릴 정도로 큰 북을 두들겨대는 듯한 그녀의 왕왕거리는 소리를 견딜 수 없게 된 그는 그녀의 말을 가로막지 않을 수 없었다. 제발 입 좀 다물어. 그러나 페르난다는 더욱 언성을 높였다. 내가 입을 다물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죠? 내 얘기가 그렇게 듣기 싫거든 다른 곳으로 가버리면 되잖아요. 이쯤 되자 아우렐리아노 세군도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르고 말았다. 그는 마치 기지개를 켜는 자세로 자리에서 일어나 분노의 감정을 극도로 억제하면서 베고니아와 양치료 화분을 하나씩 집어들고 마룻바닥에 팽겨쳐 박살을 냈다. 자신의 잔소리에 얼마나 무서운 역작용의 힘이 숨겨져 있었나를 미처 깨닫지 못했던 페르난다는 그제서야 깜짝 놀랐지만 이미 때는 늦어 있었다. 아우렐리아노 세군도는 내면 깊숙이에서 솟아오르는 분노를 일종의 쾌감으로 변화시키며 조금도 서두르는 기색 없이 찬장의 유리를 부수고 그 안에 쌓여있던 접시와 사기 그릇 등을 하나씩 꺼내 마룻바닥에 집어 던졌다. 그런 다음에 그는 지난날 온 집안에 지폐를 도배하던 때처럼 차근차근하게 보헤미아산 수정그릇과 손으로 직접 그림을 그려놓은 꽃병, 꽃이 가득 실려있는 배에 소녀가 타고 있는 그림 액자와 틀에 도금이 된 거울을 차례로 벽에 던지거나 바닥에 팽개쳐 깨뜨렸다. 그는 이에 그치지 않고 응접실로부터 곡식 창고에 이르기까지 깨뜨릴 수 있는 것은 모두 깨뜨렸고 마지막으로 부엌에 있는 커다란 물독을 들고 나와 마당에 집어 던졌다. 이렇게 한 뒤 그는 손을 씻고 우비를 뒤집어 쓰고는 밖으로 나갔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그는 말린 고기 한 꾸러미와 몇 부대의 쌀, 바구미가 먹은 옥수수와 말라빠진 바나나를 몇 송이 가지고 돌아왔다. 이로써 이 집안에서 먹을 것 걱정은 사라지게 되었다. 아마란타 우르술라와 어린 아우렐리아는
훗날까지 두고두고 이 장마 때를 행복했던 시절로 기억하게 되었다. 페르난다의 엄격한 감시하에서도 그들은 마당의 진흙탕 속에 뛰어다니며 놀았고 도마뱀을 잡아 배를 갈라보기도 했으며 산타 소피아 들라 피에다드가 한눈을 파는 틈을 이용해 숲 위에 나비의 날개가루를 털어놓고는 좋아했다. 그러나 그들을 가장 즐겁게 한 장난감은 우르술라였다. 그들은 우르술라를 낡아 빠진 커다란 인형처럼 취급했으니 그녀에게 색동천을 두르고 얼굴에는 숯검정과 물감으로 칠을 하고는 이리저리 끌고 다녔다. 한 번은 개구리를 잡아 그렇게 하듯이 가위로 그녀의 눈알을 파내려고까지 했다. 우르슬라의 오락가락하는 정신이야말로 그들을 최고로 즐겁게 해주는 재료였다. 장마가 3년째로 접어들었을 무렵 우르슬라는 서서히 현실 감각을 상실하기 시작했으며 먼 과거와 현재를 혼동했다. 그녀는 100년도 더 이전에 죽은 증조모 페트로닐라 이구아란이 죽었다며 새삼스레 사흘 동안 계속 울기도 했다. 그녀의 혼란 상태는 더욱 심해져서 어린 아우렐리아노를 그 옛날 얼음 구경을 갔던 대령으로 혼동하는가 하면 당시 신학교에 다니고 있던 호세 아르카디오를 집시를 따라 집을 나갔던 장남으로 여기기도 했다. 우르슬라로부터 보지 못한 집안 식구들에 대한 얘기를 워낙 많이 듣게 된 아이들은 자기들과는 다른 시대에 살던 죽은 사람들이 아직도 집에 찾아오는가 보다라고 생각했다. 머리는 잿빛을 하고 얼굴에는 빨간 수건을 두른 모습으로 우르슬라가 침대에 걸터 앉아 아이들이 예전부터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자세히 그들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 아이들은 마냥 즐거워했다. 우르슬라는 자기의 조상과 얘기를 나누었고 그들이 들려주는 소식을 듣거나 그들보다 훨씬 나중에 죽은 다른 사람의 얘기를 화제로 삼아 기쁘거나 슬픈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아이들이 뒤늦게 깨닫게 된 사실 하나는 우르슬라가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마다 비가 그칠 때까지 맡겨둔다며 사람 크기만한 성 요셉 석고상을 가져온 적 없느냐고 묻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아우렐리아노 세군도는 우르슬라만이 아는 장소에 묻혀있을 황금을 생각해냈다. 그러나 그 장소를 알아내려는 온갖 감언이설이나 유도신문도 효과가 없었다. 그녀는 정신착란의 혼미함 속에서도 황금에 대한 비밀만은 지켜낼 의지가 있는 것처럼 보였으며 감춰진 금화의 실제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는 누구도 그 비밀을 알아내기는 어려울 듯이 보였다. 우르슬라의 그 비밀에 대한 수호의지는 대단한 것이어서 언젠가 한번 아우렐리아노 세군도가 친구한 사람을 금화의 주인인 것처럼 꾸며 들여보냈으나 그녀의 집요한 질문은 끝내 그가 가짜라는 것을 밝혀내고 말았다. 우르슬라가 그 비밀을 무덤 속까지 가지고 갈 것이라고 생각한 아우렐리아노 세군도는 마당에 배수구를 판다는 구실을 대어 인부들을 불러 모아 땅을 파헤쳤으며 그 자신도 세막대기와 금속 탐지기까지 동원해 땅속을 샅샅이 뒤졌지만 석 달이 넘는 작업에도 불구하고 금이라고 여겨질 만한 것은 좁쌀만큼도 찾지 못했다. 결국 인부를 동원해 땅을 뒤지는 것보다는 카드점이 더 확실한 해답을 가르쳐 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아우렐리아노 세군도는 즉시 필라르 테르네라를 찾아갔으나 그녀는 우르슬라가 직접 카드를 떼어놓지 않으면 소용없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필라르 테르네라는 황금의 존재는 분명한 사실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르슬라의 침대를 중심으로 해서 반경 388피트의 원 안에 숨겨진 텐트천으로 만들어 구리철사로 주둥이를 묶은 3개의 자루에 7214개의 금화가
담겨 있다고 알려주었다. 그러나 그녀는 지금의 장마가 그치고 6월이 3번 돌아오는 동안 진흙탕이 모두 말라붙어 먼지가 날리기 전에는 결코 그것을 찾을 수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매우 정확한 듯했지만 그녀의 얘기를 무당의 허튼 소리쯤으로 인식한 아우렐리아노 세군도는 그 전께를 따르자면 지금이 8월이니까 최소한 3년은 기다려야 한다는 암담한 생각에 자기가 의도했던 계획을 계속 밀어붙이기로 했다. 그러나 그가 맨 처음 놀랄 수밖에 없던 일은 우르슬라의 침대에서 뒷땅까지 거리가 정확하게 388피트였다는 것이었고, 그것은 그의 생각에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을 불러일으켰다. 페르난다는 그가 자를 들고 거리를 재는 모습을 보며 쌍둥이 형과 같이 미쳐버린 게 아닐까 걱정했으며, 그가 인부들에게 도랑을 3피트 더 내려가라고 시키자 자신의 우려가 사실이라고 단정하게 되었다. 일찍이 문명의 세계와 통하는 길을 찾으려고 맹목적인 탐험의 길에 올랐던 증조부의 열렬한 탐험심을 재현하려는 듯이 보이는 아우렐리아노 세군도는 바야흐로 몸에 남아있는 마지막 지방층마저 빠져버려 홀쭉해졌으며, 한 가지 생각으로 골몰하는 백치 같은 분위기는 영락없이 과거의 쌍둥이 동생을 닮아 있었다. 그는 이제 아이들과 같이 지내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 식사마저도 진흙투성이가 된 몸으로 아무 때나 내키는 대로 했다. 그가 부엌 한 구석에서 식사를 하노라면 산타소피아 들라 피에다드가 무언가를 묻곤 했지만 그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가 제정신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여길 만큼 열심히 땅을 파헤치는 것을 본 페르난다는 그의 무모함을 근면함으로, 그의 탐욕을 극기력으로, 그의 고집을 강인한 인내심이라고 생각하고는 그동안 그의 게으름을 질책한 자신의 과오를 살을 애는 아픔까지 맛보며 반성했다. 그러나 이 무렵의 아우렐리아노 세군도는 그녀의 연민 어린 너그러워진 마음 따위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었다. 그는 앞마당과 뒷마당을 모두 파헤친 뒤에는 죽은 나뭇가지와 썩은 꽃의 수렁 속에 머리까지 파묻히며 정원의 흙을 파헤쳤다. 어느 날 밤 요란스러운 소리를 내며 집이 흔들리자 자다가 깜짝 놀란 식구들은 지진이 일어난 것인 줄 알고 혼비백산했다. 굴착 작업이 집의 동쪽을 받치고 있는 기초석 쪽으로 너무 깊숙이 파고 들어왔던 것이다. 세 개의 방이 금방 무너질 것처럼 기울어졌으며 페르난다의 방에서 복도에 이르기까지는 금이 쩍 갈라졌다. 그러나 아우렐리아노 세군도의 발굴 작업은 중단되지 않았다. 이제는 모든 희망이 물거품이 되기 일보 직전이었고, 유일하게 남은 기대라고는 카드점의 예언을 따르는 것이었지만, 그는 기울어진 기초를 보강하고 갈라진 틈을 메우는 작업을 한 뒤에 이번에는 서쪽을 파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는 다음해 6월 둘째 주일이 되었을 때도 여전히 같은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 무렵 들어 차츰 빗줄기가 가늘어지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금요일 오후 2시, 돌가루처럼 바슬거리고 물처럼 청량하고 붉은 빛이 감도는 태양이 대지를 비추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로부터 10년 동안은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가뭄이 계속되었다.